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흔히 떠올리는 장면이 있죠. 아침에 늦잠 자고 점심은 TV 앞에서 간단히 때우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살. 솔직히 말하면 생각만 해도 여유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이 편안한 집콕 생활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를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 생활비는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강, 인간관계, 정서적 만족도 측면에서는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좀 더 알차게,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왜 집밖 활동이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론 1. 건강 측면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약해진다. 집에만 있으면 운동량이 확 줄어듭니다. 걷는 것도, 계단 오르는 것도, 심지어 가벼운 집안일조차 줄게 되죠. 그 결과 근육량 감소,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65세 김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 집에서 책만 읽고 TV를 보면서 지냈는데 1년 만에 체중이 8kg 늘고 혈압도 올라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후 친구 권유로 매일 3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는데 혈압이 안정되고 체력도 회복되었죠. 여기서 핵심은 활동하지 않는 생활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은 많지만 몸을 움직일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인간관계 측면 집에만 있으면 사회적 연결이 끊긴다.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망이 줄어듭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며 소통했지만 은퇴 후에는 TV나 스마트폰이 유일한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저의 또 다른 사례, 60대 박 씨는 은퇴 후 집에만 머물다가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않고 소셜미디어만 보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점점 무기력해지고 잠도 잘 못 이루게 됐죠. 이후 박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취미 활동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서예, 등산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점점 활력이 돌아왔고 우울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3. 자기계발 및 삶의 만족도 측면 새로운 도전을 멈추면 정체된다. 집에만 있으면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줄어듭니다. 사람은 배우고 성장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데 은퇴 후 일을 포기하면 삶의 의미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8세 최 씨는 은퇴 후 취미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력이 형편없었지만 꾸준히 그림을 배우고 전시회에도 참여했죠. 그러면서 자신감, 성취감, 사회적 인정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쌓는 것이 은퇴 후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든 사례입니다. 즉, 은퇴 후에도 자기 개발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팁. 그럼 이제 집에만 있지 않고 은퇴 후 삶을 알차게 만드는 방법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규칙적인 운동. 동네 걷기, 요가,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기. 친구, 가족과 함께하면 지속 가능성. 사회적 활동 유지. 지역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참여. 온라인 모임이라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습관 만들기. 새로운 도전과 배움. 새로운 취미 시작, 온라인 강의 수강, 여행 계획. 매주 작은 목표라도 세워 성취감 느끼기. 결론. 은퇴 후 집에서 편히 지내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 인간관계, 자기계발 모두의 손해가 됩니다. 김 선생님, 박 씨, 최 씨 사례처럼 움직이고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삶이 은퇴 이후를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은퇴는 쉬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즐기는 시기입니다. 집에만 있기보다는 조금 귀찮더라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은퇴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다룬 은퇴 후 집에만 있을 때의 손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내용으로는 은퇴 후 활기찬 삶을 만드는 구체적 전략과 과학적 근거를 다루는 게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인간관계, 자기계발 관점으로 사례를 들어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이어서 다룰 수 있는 논리적 흐름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1. 신체 건강과 뇌 건강 활동이 가져오는 과학적 이점. 집에만 있으면 근육량 감소, 체중 증가, 혈압 상승 등 신체적 손해가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뇌 건강과 정신 건강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과 뇌 기능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의 헤마히포캠퍼스 크기를 유지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매일 30분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만 해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근육량과 대사 건강. 은퇴 후 근육량이 줄면 대사율이 낮아지고 당뇨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력 운동을 주 23회 병행하면 이러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운동 활동적인 생활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즉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단순히 체력 유지가 아니라 정신적, 인지적 건강까지 지켜주는 과학적 방법인 셈입니다. 2. 사회적 연결망과 뇌 건강 고립이 가져오는 위험. 집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했죠. 이 역시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사회적 고립과 뇌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줄면 뇌가 사용하는 영역이 감소하고 인지 기능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사회 활동의 긍정적 효과. 정기적으로 친구, 가족, 커뮤니티와 교류하면 인지 능력 유지, 우울감 감소, 삶의 만족도 증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즐겁다는 차원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활동입니다. 3. 자기계발과 새로운 도전. 신경가소성 유지. 집에서만 지내면 정체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게 됩니다. 뇌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뇌는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배우면 신경회로를 새롭게 연결하고 강화합니다. 그림, 악기, 외국어, 글쓰기 등 새로운 활동이 뇌를 자극하는 것이죠. 실제 사례. 노년층에서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평균보다 높은 성취를 보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성취감과 도파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만족감과 동기부여가 생기며 이는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됩니다. 4. 결론과 전략적 제안. 지금까지 논리와 과학적 근거를 보면 은퇴 후 집에만 있는 삶은 건강, 인간관계, 뇌 기능 측면에서 손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활동 하루 30분 이상, 걷기, 근력 운동 주 23회, 사회적 활동 동호회, 커뮤니티, 봉사활동 참여, 뇌 자극 활동. 새로운 취미, 학습, 창작 활동, 규칙적인 생활 패턴. 수면, 식습관, 운동을 일상에 통합.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쉬는 것과 활동하는 것의 균형을 잡는 문제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가 보여주듯 집에만 있으면 손해지만 조금만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 은퇴 후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롭고 활기차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